예? 궁금해서 잠을 못 잤어요. 뭐가? 뭐 한다고? 궁금해서 잠을 못 잤어요. 궁금해 잠을 못 잤다고? 아 이거 여러 명 모였을 때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해줘? 이분이요. 전 경제학시로 내려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산이는 뭔 내용인지 아나? 네 알아요. 아, 나 이거 좀 비싼 건데 이거. 유료 갈 때 해야 들을 수 있는 건데. 넷플릭스 있어요. 빨리 책 꺼내봐 그럼. 야, 바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안 돼. 좀 하다가. 좀 하다가. 네 어제 초콜릿 맛있었어요. 저 와이프가 또 예쁘게 준비해줬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었어. 근데 원래 그 발렌타인데이는 이제 여자가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발렌타인데이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거는 무슨 경우야? 아 그건 성전환 수술. 성전환 수술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거 아닐까요? 네, 그뭐 발렌타인데이가 여자 남자한테 주는 거 모르는 사람. 네. 아, 그걸 모르는 사람? 솔직히 뭐 그냥 꼭 여자가 남자한테 준다기보다는 뭔가 초콜릿을 주고받고 한다는 느낌처럼 할 수도 있긴 있겠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항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다가 말았죠. 자 그래서 페이지 79쪽을 한번 펴보실 거고요. 오늘은 이 이항 정리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이항의 성질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여기 이제 성질해가지고 밑에 이제 몇 가지 좀 외워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항 정리를 79쪽이? 아니죠. 맨 밑에 이제 65쪽이죠. 65쪽 보면 저기 위에는 또 79쪽 있길래. 자,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이항 정리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잠깐만. 아 선생님 예? 토트넘 첼시 떨어졌어요. 그 16강 아니었어? 네. 한 번 끝나는 거야, 바로? 네 끝났어요. 2차전 없어? 토트넘 그 토너먼트였었어가지고 네, 이제 없을 거예요. 그래? 뭐 최악의 경기라고 뭐 뉴스는 봤는데. 그랬죠. 챔피언스 리그 왜 줄여? 몇 대면 쏟아졌어? 1대 0. 아, 일단. 에휴. 토트넘은 뭐 답이 없어요. 토트넘은 지금 뭐좀딴 얘기지만 딱 그 중앙에 좀 제대로 된 미드필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패스 마스터 같은 그런 애가 없으니까 사이드만 계속 공략하고 역습만 공략하는데 그러니까 역습을 지난 시즌은 그래도 먹혔죠. 왜냐면 이제 케인이 뒤로 빠져가지고 양질의 패스를 쫙 뿌려주고 손흥민 역습 약간 요 형태로 많이 했는데 콘테가 이번에 그 좀 한정적이니까 크로스 플레이를 해가지고 하려고 한 것 같아. 근데 크로스 플레이가 뭐 강력할 만한 팀은 또 아니다 보니까 애매해졌죠. 그러면서 역습은 오히려 힘이 약해졌고 역습에 대한 차단은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미 많이 하고 그러면은 킬패스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기회 창출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압박이 되는 선수가 거의 없고요. 성훈이 여기 토트넘 아 성훈이 못해요? 지금 뭐 요즘 많이 부진하고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뭐 좀 여러모로 그래요. 어제 그 손흥민이 크로스 한 거 봤거든요. 진짜 잘했던데 그거를 에메르송이 날려버린 거. 에멘스 아직도 있었어? 아직도 안 나왔어? 근데 토트넘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 있어 북한 사람. 좋은데? 에티오피아. 네,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인데요. 자 여기서 이항 정리라는 건 뜻이 뭐냐? 정말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이항 정리 말고 상이 3개짜리 4개짜리 넘어가면은 삼항 정리, 사항 정리라고는 안 하고 다항 정리라고 할 거예요. 다항 정리.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두 개의 항을 정리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자
자,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기본은 이거였죠. 자, a 플러스 b 1제곱을 했을 때 뭐냐? 아니, a 플러스 b 1제곱을 하면 그냥 a 플러스 b죠. 자, 근데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뭐냐? 자,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면 뭐냐? 자,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지를 바로 아는데, 자, 이 다음 항목들이 있겠죠. a 플러스 b의 뭐 4제곱이라든지, 뭐 a 플러스 b의 5제곱이라든지, 내지는 a 플러스 b 한 20제곱 정도를 해서, 야, 그럼 이거는 너무 좀 힘들죠. 자, 근데 얘네들을 일일이 그러면은 뭐 항목별로 외운다기보다는 얘가 쭉 어떤 전개가 됐을 때에 재미난 성질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떤 걸 베이스로 해서 어떤 걸 기반으로 넘어오는 거냐면 이거 역시나 이제 경우의 수로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보여줄 건데, 자, 봐봐. 자, 우리가 이거 외우고 있잖아. 이런 것들 외우고 있잖아. a 플러스 b 1제곱은 말 그대로 그냥 a 플러스 b가 맞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사실 여기 개수들이 어떻게 탄생된 거야를 지금 우리는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a 플러스 b에서 우리는 하나만 뿅 뽑아올 거란 말이죠. 하나만 쓱 내가 골라올 건데 여기서 골라왔을 때 누구를 골라올 수 있어? a를 고를 수도 있고 b를 고를 수도 있는 상태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a를 골라온 상황과 b를 골라온 상황 하나하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얘는 그래서 한 개 중에서 한 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온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쓸게요. 요거 쓰고 이렇게 넘어가면 좀 이해가 갈 건데, 자,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a 플러스 b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골라다가 뽑아낼 건데, 자, 여기서 뽑았을 때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자, 여기서도 a를 뽑고 여기서도 a를 뽑을 수 있고, 여기서 a를 뽑고 여기서 b를 뽑고, b, a, b, b. 사실 그래서 a 제곱 a, b, b, a, b, b. 그러니까 b 제곱.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거냐면요,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a 제곱이다 라는 것은, 잘 봐봐, b는 딴 게 있는 거거든. 자, a가 한 개 있을 때는 b도 역시나 한 개 있는 상태고, 자, a가 한 개 있을 때는 b가 두 개 있는 상태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어차피 총 몇 번을 뽑아? 두 덩어리에서 하나씩 뽑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총 두 번을 뽑죠. 자, 그러니까 a와 b를 뽑은 개수를 다 합쳤을 때는 각각이 2가 되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항목만 써놓고 플러스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한 번만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얘는 알겠지만 2ab가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냐를 어떤 식으로 식을 쓰겠다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우리가 기준을 쓸 건데요. a를 기준으로 할래? b를 기준으로 할래? 뭐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세요. b요? 알았습니다. 자, b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b를 기준으로. b로 하자. 왜냐면은 우리 책에도 그렇고 b로 하는 게 편해요. 아니, a도 보여줄게. 자, b를 하면, 자, 정말 대답 좀 해봐. 내가 지금 b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총 몇 번 있었어? 두 번 중에서 몇 번 뽑았대, b를? 한 번도 안 뽑았대요. 그래서 2C 0인 거야. 자, 여기선 어때요? 여기선? 자, 두 번의 기회 중에서 몇 번 뽑았어요? 한 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2C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B를 뽑았으면 나머지는 여기서 A를 뽑고, 근데 반대로 여기서 B를 뽑았으면 나머지 여기서 A를 뽑고, 그렇게 두 번의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홍산이도 이해가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 녀석은 뭐라고 쓰는 게 맞겠어요? 그쵸? 두 번 중에서 두 번을 전부 다 B만 뽑아라. 그런 상황이 하나밖에 없죠. 요 상황은 B, A를 뽑나 A, B를 뽑나 두 번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 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얻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아, 2C0은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만 2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야.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 이거는 그냥 전개하면 그만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자, 3차, 4차, 5차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가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이 개수를 다 전개를 해놓고 나서 또는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개수 뭐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쌤이 알려준 원리에 의해서 정답을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요거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쌤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지금 항목이 이렇게 창이 총 2개였잖아. 얘 같은 경우 그게 없죠. 그냥 하나만 있죠. 그럼 하나만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상 이것도 다시 써주면 A를 하나 뽑고 B를 안 뽑아버리거나 아니면은 A를 안 뽑고 B를 하나 뽑는다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는 뭐예요? 선택권 자체가 한 번밖에 없죠. 여기서 B를 안 뽑았으니까 안 뽑기. 한 개의 B를 그냥 한 번 뽑기.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 녀석 있죠? 자 이 녀석을 내가 전개하면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A의 5제곱 B의 빵제곱 자 A의 4제곱 B의 1제곱 A의 3제곱 B의 2제곱 자 이렇게 쭉 오겠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물어봤어. 뭐 한 요 정도 물어볼까? 요 정도? 여기 개수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거를 막 a 플러스 5의 제곱을 이거를 막 하고 또 얘랑 곱하고 쭉 전개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뒤에다 놓는지 알겠죠? 왜 뒤에다 놓겠어? 안 그러면은 EC2부터 출발을 하면 돼. 그럼 EC2, EC1, EC0 쓰면 되는데 표기할 때 그럼 0부터 출발하는 게 좀 쭉쭉쭉 커지는 순서로 가니까 좀 편리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거에다 좀 포인트를 두는 거야.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사실상 A 플러스 B가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2, 3, 4, 5. 자, 나에게는 선택권이 5번이나 있는 거예요. 5번 중에서 얘는 어떤 의미인 거야? A만 몽땅 5번 뽑은 거야. 아 그리고 B는 한 번도 안 뽑은 거야. 자, 그러니까 나의 선택권 5개 중에서 B를 한 번도 안 뽑았어요 라는 의미인 거죠. 얘도 그러면은 5번의 선택사항 중에서 한 번을 뽑았어요 라는 거야. 근데 그 한 번을 뽑는다는 게 뭐야? B를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다 각자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총 몇 번 발생되냐라는 거예요. 발생. 그러니까 이게 A의 4제곱 B가 이거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싹 다 풀어보잖아요. 중간에 묶는 거 없이. 그러면은 총 5번이 발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어차피 마지막엔 동료한끼리 묶어서 쓸 거 아니야. 자, 하여튼 그래서 얘는 5C이고 얘는 5C 3이고 5C 4고 5C 5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이 실제 값으로서 본다면 얘는 몇이 맞아요? 이 10이 맞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5고 얘는 1이고 10이고 5고 1이라는 거. 이해 갔어? 대충 이해 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정말 제대로 이해 갔는지 확인을 하려면 뭘 확인하면 되냐? 2가지만 확인해 볼게. 자 내가 질문 하나 합시다. 이거 쭈루루룩 쓰면은 우리가 공식 이미 외우고 있죠. 자 그럼 성산이 질문할게요. 자 얘가 쭉 이렇게 왔을 때 이 중에는 분명히 A제곱 B라는 항이 있죠. 그럼 여기 개수가 뭐였죠? 3A제곱 B가 맞죠? 근데 우리가 방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냥 외워서가 아니고 이 자리 자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서로 다른 선택권 3개 중에서 B가 몇 번 등장했다? 한 번 등장해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외우고 있던 그 3이 맞아? 맞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다 써줄게요. 자 한번 아까 진짜 이걸 해볼게요. A 플러스 B 20제곱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 출발은 이게 맞죠? A 20제곱부터 쭉 출발하죠. 쭉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항이 있냐? 어차피 여기 차수만 합쳤을 때 20차가 맞춰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적당히 뭐 있을까요? 한번 찍어봐. 성산이가 내고 정우가 맞추는 걸로 해보자. 아니 진짜 성산이가 내야 돼. 15. 자 A가 15, B는 5제곱이라는 항이 있고 또 쭉 열심히 가다 보면 마지막은 이제 B의 20제곱 이렇게 해서 끝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우가 맞춰보세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이 개수는 뭘까요? 자 이 시간에 이 항정리를 안 배웠다면 저거 대답 못하죠 사실상. 20제곱 어떻게 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0만 부르시면 돼요. 20요. 그래 20조 온 거야. 자 근데 관점을 만약에 나는 B가 마음에 안 들어. 나 A를 주인공을 무조건 하고 싶어. 그러면 뭐 20C A를 15개 뽑은 건 20개 중에서 15번 20C 15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뭐 어떤 건 또 20C 15 어떤 건 20C 이렇게 막 섞으면 헷갈리니까
가능한 요 어떤 그 앞 뒤 순서에 있어서 하나만 통일시켜서 가는 게 좋고 그 하나는 어지간하면 뒤쪽에 좀 더 포인트를 둡니다. 이해 갔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러한 굉장히 큰 차수에 대한 요 개수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실게요. 자, 교재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n이 이제 자연수일 때에 얘는 이제 특정적인 뭐 몇 제곱이 아니고요. n 제곱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일반 형을 써놨죠. 일반적인 그 나열을 써놨고요. 65쪽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딱 원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요 일반항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뭐 별거 없네 할 수 있는데 쌤이 또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 거야. 그러면 이건 또 헷갈리는 애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칠판 봐. 자,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썼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썼으니까 이제 이거 지우고 일반항을 써줄게. 자, 뭐냐면 a 플러스 b를 n 제곱을 했어요. 자, n 제곱을 했을 때 쭉 나열되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사실 여기 a n번이 있을 거고 여기 a n 빼기 1번 b가 이제 최초로 한 번 등장했고 쭉 갈 거야. 그죠? 근데 말했지만 중요한 건 여기 개수들이 뭐라고요? 여기는 사실상 nc 0인 거고 여기는 nc 1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일반항 b가 총 R번 나온 특정적인 상황에 대한 여기 개수가 뭐냐는 겁니다. 요 개수. NCR 아니에요? 그렇지, NCR이라는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NCR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쭉 가겠죠. 그러면 마지막쯤 되면은 NC n 빼기 1에 A는 오히려 하나고 B가 n 빼기 1. 마지막에 이제 NC n에 A는 없고 B가 n개. 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를 요 녀석을 우리가 딱 뽑아다 놓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일반항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이항정리의 일반항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저게 왜 필요하냐면 쌤이 이렇게 문제를 내고 아까처럼 그냥 단순한 건 좀 괜찮잖아. 자, 첫 번째는 자, 이렇게 쓰다 올게요. 자, 이거 의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2a-3b의 10제곱에 이것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실제로 저것이 이런 개수, 이런 항을 갖고 있냐? 갖고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10번 뽑아냈고 A랑 B랑 두 문제에 대해서 차수적으로 10 차면 되는 거거든. 이해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만약에 뭐 A의 8제곱, B의 뭐 4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이건 답이 뭐예요? 없지 않아요?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잘못 냈으니까 답 0이요.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런 항이 나올 수가 없는데 12개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나오진 않겠지? 자, 어쨌든 얘 개수가 뭐냐.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랑 좀 다르다는 거야. NCR이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뭐 10C 뭐 6이요 정도 쓰면 그만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에 대한 일반항을 한번 써줄게요. 얘 일반항. 얘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쌤이 써는 요 룰을 지켜야 돼요. 일단 처음 앞자리는 이게 쓰는 게 맞아. NCR에다가 쌤이 아까 이렇게 썼잖아. A의 N-R, B의 R 이렇게 썼었죠. 근데 각 자리별로 내가 한번 채워볼게. 봐봐. N은 일단 1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R이라는 건 B가 총 몇 회 등장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6이 맞아. 여긴 6이 맞아. 근데 여기 중요한 건 A가 그냥 A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A가 2A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B는 또 그냥 B가 아니고 마이너스 3B가 돼야 되는 거야. 아까랑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N과 R은 여기 뭐 써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여기다가는 이제 4를 써야 되는 게 맞을 거고 여기는 6번 중에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얘 개수가 뭐냐라고 하면 이거를 풀어서 썼을 때 자,
그 A 4번, B 6번은 여기다 별도로 뺐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그 외에 10C6 말고도 자, 이거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 10C6 말고도 뭐가 붙냐? 2의 4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의 6제곱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요? 여기 앞에 얘로부터 탄생되어진 이런 항목들도 같이 와야지 요것만 썼다고 그냥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좀 특이한 거. 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자, 이거에 질문할게요. x 세제곱의 개수하고 x 제곱의 개수하고 x 4제곱의 개수하고 이렇게 다 구하라고 물어봤다 할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다가 상수함.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말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 x제곱과 마이너스 x분의 1이 총 15회 등장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개수를 구하기 전에 이게 차수가 애초에 이 차수들이 상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일반항을 써볼게요. 얘 일반항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15C R에. 자, 얘는 확실히 알고 있는 값이라 쓴 거고요. R은 아직 우리가 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X제곱에 15 빼기 R 써놓고 마이너스 X분의 1의 R제곱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게 일반항 막 복잡하게 떠나서라도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그냥 한쪽으로 몰아주기 느낌으로 가면 X의 처음에 몇 차부터 출발을 했겠어요? 30차부터 출발했겠죠. 근데 생각해봐. 잘 들어봐. 만약에 여기서 얘를 14번만 뽑았어. 그리고 얘를 한 번 뽑았어. 그럼 여기서는 14번 곱하면 몇 차죠? 28차인데 요거 한 번 들어가면 얘는 이제 또 물기신약전이잖아요. 하나 빠져나갔죠. 그러면 x의 몇 제곱이겠어요? 27제곱. 그렇죠. 자, 잘 봐. 그러니까 30차 수는 나와. 그 바로 다음 항목이 x의 몇 차야? 27제곱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야. x의 29제곱이라든지 x의 28제곱이라는 항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봐. 이 다음 거는 자, 정우야. x제곱이 이번엔 13개만 나왔대. 그렇다면 이제 요건 2번 나왔겠죠. x제곱이 13번이 나왔고 요 x분의 마이너스도 물론 있지만 x분의 1이 이렇게 2번 나와. 그러면 여기서부터 x의 26제곱은 됐었는데 얘 때문에 이렇게 x제곱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딱딱 이렇게 해주면은 x의 24제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쭉 항목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항이 있지 못하다는 거죠. 모든 차수의 항이. 그럼 결국은 이 지점에서는 어떤 값들만 알 수 있을까요? 규칙을 보니까 3의 배수 구조로만 가지 않냐는 거야. 이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존재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있어 없어? 애초에 존재를 안 한다는 건데 왜냐면 지금 보시면 3의 배수 차수인 것들만 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있긴 있을 거야. 자, 역시나 상수항 또한 있어 없어? 없다고? 잘 생각해보면 왜 없어? 있죠? 6차, 3차, 3차는 빵차고 마이너스 3차 이런 식으로 있어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좀 계산을 마저 마무리를 하냐면요. 한번 물어볼게. 아이디어의 문제인데 세제곱만 남으려면은 제곱은 몇 번 뽑아내고 x분의 1을 몇 번 뽑아내면 될까요? x 세제곱이 이 얘네들 쭈루루룩 했을 때 x 세제곱이 되려면 이 제곱이 몇 번, x분의 1이 몇 번 뽑힐까? 물론 일반항소서 풀면 되긴 되지만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니까 적당히 찍어서 해본다고 치자고요. 뭐 한 내가 볼 때는 한
뭐 예를 들어서 5번을 했다고 치보자. 5번. 앞에 거 5번, 뒤에 거 10번 했다고 치면 자 이거 5번. 자 개수는 무시할게요. 이거 10번 정도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가 나오는 자리가 됐어? 여섯 번이야? 이렇게 되면 일단 근데 얘는 상수항이 나오는 상이지 않냐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부족해. 좀 더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이건 6번 정도 나오고 이게 한 9번 정도 나오고 그럼 6, 20, 12번에서 9개만큼 잡아먹었기 때문에 3번 남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답해봐. x 세제곱의 개수는 뭐예요? 자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15 자 15개 중에서 이 뒤에 항목을 몇 번 뽑았대요? 9번 뽑아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서 뭐까지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일반항 써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9가 들어가는 셈이잖아. 그럼 여기서야 어차피 9 집어넣으면 이거는 x에 뭐 몇 차야? 뭐 어디 갔어? 6차다 라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얘 때문에 쓰는 거야. 얘. 여기 이거 부호 때문에. 개수. 이 개수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9제곱 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마이너스 1도 9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9제곱에 해당되는 것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그냥 15씩 9만 되는 건 아니고 요거 사실상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5씩 9라는 거예요. 그럼 상수항은 뭐냐? 상수항은 얘였죠. 얘. 이거 다 사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15번 중에서 누구를 뒷항목 기준으로 하기로 했죠? 10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얘는 5번, 얘는 10번이야. 그래서 사실 얘도 이게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수가 됐으니까 뭐 크게 뭐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된 거고요. 이해가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이런 방법을 썼잖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아서 우리가 적당하게 좀 대충 좀 찍어가지고 그 근말에다가 근방에 가서 이제 뭔가 좀 0점 조정하듯이 세밀하게 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봐봐. 요거 하면 거의 끝나요. 일단 1단계는 끝나는데 요거 보여? 여러분들? 이 녀석을 내가 조금 더 정리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일반은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봐봐. 15C R 쓰고 자 여기 보면 이거 X의 몇 제곱이죠? 자, 30 마이너스 2R 제곱이고요. 이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의 R제곱을 써놓고 그 다음에 X분의 1의 R제곱은 X의 빼기 R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와. 그 일반항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얘는 자 차수에 관련되지 않은 개수분은 다 이렇게 앞으로 뺐어요. 그리고 요 X고 얘도 X잖아. 얘랑 힘을 합치면 X의 몇 제곱이다? 30 마이너스 3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일반항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쌤이 x 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 아까 할 때는 아저씨 몇 개 해야 돼? 해가지고 막 다 따져봤잖아요. 이제 별로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게 3이 되려면은 바로 그냥 아래다가 뭐 집어넣을 때가 정답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이게 는 3이다라서 계산을 좀 하긴 해야겠지만 자, 이게 3이 되도록 하려면은 이렇게 넘기면 27에다가 3R 이렇게 해서 날리면 R은 9다. 그러니까 R이 9를 여기다 넣으면서 차수 맞추는 동시에 여기다가도 9 쓴 게 이 개수라는 거야. 얘 상수항도 마찬가지죠. 아니 상수항은 더 쉽죠. 바로 그냥 아래다 몇 집어넣으면 10 넣으면 바로 상수항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0 넣으면 답이고 역시나 그래서 아까 x의 제곱이라든지 뭐 x의 뭐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죠. 30 빼기 3r은 2가 2 같은 숫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1 이런 숫자가 될 수 없는 거야. 4 안 하는 숫자가 될 수가 없지 않냐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항 정리라는 걸 통해서 두 개 항에 대한 그 n 거듭 제곱이 됐을 때, n 제곱이 됐을 때 어떤 특정 항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항에 대한 개수값은 어떻게 되냐. 근데 그게 개수가 아주 쉬운 a 플러스 b 말고 뭐 몇 a 플러스 몇 b 내지는 뭐 이렇게 같은 동일 종류인데 얘는 분자에 있는 구조고 이제 얘는 분모에 있는 구조. 그렇게 해서 차수가 서로 이렇게 좀 깎아먹는 느낌. 그런 두 가지 구조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바로 다음 페이지 66쪽에 그 맨 마지막 문제 있죠. 보기 2번. 이거 바로 대답 줍니다.
보기 2번 A 플러스 B의 8제곱이 전개식에서 A 세제곱 B의 5제곱이 계속 구하세요. 이거는 앞에 A, B 앞에 몇 A 몇 B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그거 걱정 없이 그렇죠. 83을 써도 되고 85를 써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정우 말처럼 83이라는 것은 A를 뽑은 셈인 거고 85로 갔다라는 거는 이제 B를 관점으로 썼다는 건데 물론 85라고 했었어도 계산할 때는 뭐 83을 바꿔서 했겠지만 이해 갔죠? 여기 이제 이항 정리 하는 겁니다. 자, 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베이스로 얘네들로부터 성질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게 요 다음 페이지 67쪽 밑에 이제 67쪽 써 있는 거 이항계수의 성질 부분입니다. 이항계수의 성질 부분.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우고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 이거 외우시면 좋겠어요. 외워. 예. 3개월 무료 체험 안 되나요? 3개월 무료체. 이야기? 오케이, 약속대로 해줄게. 지난 줄거리 살짝만 얘기해줄게요. 그러다가 또 여기까지 할 거잖아. 아니, 그러지 않을게. 이제 10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여튼 이게 10월 초에 있었던 거고 한 번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있다 했죠? 네 번째요. 네 번째야? 옥상. 이렇게. 선생님 집이 15층입니다. 15층. 꼭대기층. 아직도요? 어? 아직도 15층이요? 지금은 선생님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선생님은 따로 이제 나와서 살고 있는 거고 신혼집에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동생이 내가 이제 아침에 집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형 자기가 이제 옥상을 갔다 왔는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해가지고 제가 막 이제 걸어다니면서 산책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다리가 떠 있었어 뭐 이렇게 했댔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 내가 듣고 아니 좀 진짜 이거 장난 아니고 심각한 일 아니냐 빨리 경리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이거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진짜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경리 아저씨가 보통 우리는 중앙만 있어서 아저씨한테 말을 했어. 이쪽 라인을 갔겠지? 이쪽 라인을 가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 그럼 이제 여기 15층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옥상으로 가는 문이 있고 우리는 여기 서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둘이서 이렇게 서서 김미아 씨가 딱 올라갔어.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이걸 확인을 하고 갑자기 막 다다닥 내려오시는 거야. 네, 여기까지 했는데 돈 얼마 있어? 네, 현금 있어요. 아 농담이고. 플레이트 있어요. 자 얘기해줄게 진짜로. 근데 이거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저씨가 딱 그 경례 씨가 뛰어 내려오시더니 빨리 경찰 부르라고 사람 자살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나도 무섭잖아. 심장이 좀 덜 뭐라 해야 돼요? 두근두근 거리더라고. 좀. 그리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어. 동생이 이제 전화하고 영미아 씨도 전화하고 구급 거기 이제 또 연락도 되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구급 대원인가가 혹시 살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이게 여기 이렇게 이쪽에 올라가는 이런 사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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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이쪽에 올라가는 이런 사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좀 이게 줄을 풀을 수 있으면 풀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전화상에 어떤 구급대원이든 경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나랑 동생이랑 동규 씨가 그랬다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이쪽이 문이거든요, 사실. 이 문을 열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초로 본 상태가 되는 거야. 딱 봤어. 근데 진짜로 여기 이제 그 무슨 줄 같은 게 있었거든. 그 줄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뭐 딱 여기다 이렇게 막 어떻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자살했더라고. 근데 풀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상태로 자살했거든요. 근데 몸이 완전 딱 굳어 있어. 그리고 젊은 여자야. 한 내가 볼 때는 2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 나이가 많지 않더라고. 뭐가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살을 해서 근데 이거를 내리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경규아 씨랑 나랑 동생인데 동생이 또 하필이면 근데 손을 다쳤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쉽게 못해. 그러니까 경규아 씨는 뒤에서 이렇게 사람 잡고 이렇게 들고 동생도 이렇게 좀 들고 내가 이걸 이렇게 풀렀어요. 감겨 있는 거 풀려고. 근데 이게 사람이 아무리 여자도 무겁잖아. 그리고 완전 몸이 무슨 돌덩이처럼 딱 굳어 있으니까 여기 내렸어. 여기 바닥에 내렸는데 몸이 안 이렇게 굽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미 사후 경직이라고 하죠.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근데 눈이 이렇게 완전히 떠 있는 건 아닌데 눈도 이렇게 살짝 떠 있어. 초점 없는 감겨져도 와 근데 좀 너무 뭐랄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더 왔어요. 경찰도 구급대원도 왔고 다 확인했는데 이미 이미 오래됐어 시간이. 그래가지고 그 분이 돌아가신 거죠. 나이가 많은 분 아니지만. 그리고 선생님 동생은 최초 발견자이기 때문에 경찰서 원래는 경찰서 가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지금 상황이 뭐 타살 같은 건 아니고 뭐 명확한 자살 상황이라서 그냥 뭐좀 그렇게 됐어요. 전화상으로만 이제 어떤 상이었다라는 거 이제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토요일 날이었어. 토요일은 내가 수업이 있죠. 여러분들은 월수금이지만 와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일을 겪었고 이게 아침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차피 선생님 오후에는 수업이 있잖아요. 학원에 왔는데 이제 멘탈이 완전 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막 멍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상 이제 죽은 사람을 직접 볼 일도 별로 없죠. 근데 심지어 이제 죽은 사람을 만질 일은 더 없죠. 근데 심지어 죽은 사람인데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목매달아 자란 사람이 풀 일은 더 없죠.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상황 있고 한 3주 동안 되게 힘들었어. 되게 힘들었어. 잘 때 불 켜고 자고. 왜냐면 진짜 무섭거든요. 진짜로. 귀신 들렸을 수 있잖아요. 물론 나는 귀신 그런 걸 믿지는 않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뭐 나이가 많아서 무슨 뭐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이렇지도 않을 텐데 뭐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가해 안 당했어요. 가위를 눌리진 않았는데 뭐 귀신처럼 그런 무서운 느낌이 아니야. 그냥 마음이 엄청 무겁고 안 좋았어요. 지금은 좀 이제 한참 좀 지난 거죠. 한참 좀 지났기 때문에 그걸 막 무겁고 막 그게 내가 막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조금 뭐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좀 얼빠진 사람이 됐었어요. 한참 동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가끔 뭐 장난으로라도 무슨 뭐 나 자살할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옛날에는 그게 장난으로 그냥 들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거치고 나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좀 되게 이상합니다. 다 사람 진짜. 근데 여기 왔던 분들 막 경찰이나 그런 구급대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베테랑들은 그 상황을 좀 봤던 사람들은 조금 좀 태연해요. 침착해요. 근데 그 상황에 왔던 초짜 경찰이라든지 초짜 구급원들도 있잖아. 걔네들은 되게 놀라지 않아요? 놀라고 좀 약간 그 당황과 그 있잖아. 약간 좀 그 느낌을 딱 있더라고. 근데 워낙 오래 해서 이런 상황도 많이 겪어보는 것 같은 베테랑 분들은 남자분이든 여자분든 구급대원들이 있는데 딱 확인 다 하고 되게 이제 막 프로답게 처리를 하시더라고. 나중에 연락 온 거로는 뭐 왜 그런지는 이유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연락 왔을 때 이제 장례 잘 치르고 뭐 해서 보내드렸다고 이렇게 연락은 이제 왔다 하더라고요. 지금 동생한테. 어때? 이렇게 이제 최근에 꿈을 좀 자주 꾸는데 이 이야기 어땠어요? 안타깝네요. 진짜 같아? 가짜 같아? 가짜 없죠. 가짜 같아? 내가 잘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 참. 오케이. 형산이 어떤 거 같아? 진짜 같은데요. 진짜 같다고? 가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쌤이 넋이 나간 걸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아니 말해주세요. 상상에 맡길게. 자 어디 갔어?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67쪽으로 오세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을 아니 하세요. 쌤이 넋이 나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치, 뭐 그게 힘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나는 역시 나왔지만 겉으로는 되게 프로답게 나도 아주 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태어나서. 아니면 내가 이런 걸 어디서 그냥 주워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실제로 썰 풀듯이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리얼하게 좀 말한 걸 수도 있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보세요. 가짜 같다고? 사이트 너 알아서 생각해봐. 사이트 찾아봐야겠다. 수요층 의 옥상 자살 썰. 뭐 찾아봐 그럼. 제 쌤이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 자 일단 그 다음에 요 이항계수의 성질 조금만 얘기하다가 이제 해줄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이항 정리가 뭔지 했잖아요. 여기 1번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나왔는데 잘 봐봐. 아까 a 플러스 b의 1제곱은 그 1제곱이 1시형 1실 된다는 건 기억해요? 개수가 그죠? 여기 지금 책 보시면은 요거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였어? 개수가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a 자 2c0, 2c1, 2c2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개수가 뭐예요? 3c0, 3c1, 3c2, 3c3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죠. 서로 다른 세 개형 중에서 b를 기준으로 몇 번을 뽑았냐라는 식으로 쓰면 실제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줄별로 그냥 쭉 나열을 해본 거야. 근데 나열했더니 여기서 되게 재미난 성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요. 자 여기 그 개수들을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자 1C형, 자 1C1, 자 2C형, 2C1, 2C2, 3C형, 3C1, 3C2, 3C3, 자 4C형, 4C1, 4C2, 4C3, 4C4. 자, 하나만 더 쓸까? 5C0, 5C1, 5C2, 5C3, 5C4, 5C5. 진짜 하나만 더 쓸까? 자, 6C0,
6C1, 6C2, 6C3, 6C4, 6C5, 6C6. 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왼쪽은 안 썼지만 사실 이게 무엇들인지 알죠? 이 줄별로 a 플러스 b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이 된 거야. 그리고 이 개수들이야, 개수들. 근데 자, 여러분들 이전에 이거 기억나요 혹시? 우리 조합 C를 배울 때 자, 조합의 성질에서 자 봐봐. NCR이 NCR N-R이다. 자, 이런 것도 일단 했죠. 근데 여기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자, 여기 조합의 성질 중에는 NC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CR 플러스 1이야 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쓰면서 실제 숫자 넣어서 확인을 하면서 이거 어차피 근데 뒤에 이항정리 파트 하면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줄 거야. 지금은 이거 알고만 있는 정도면 되겠어. 알고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이 나요? 자, 그럼 이게 진짜 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숫자를 한번 적당히 넣어볼 거예요. 자, 진짜 맞는지는 좀 보고 가야 되니까. 자, 예를 들면 한 6C 한 3으로 갈까요? 6C3 플러스 자, 6C 이거로 치면은 4죠. 는 뭐랑 똑같냐? 6에다 1 더했으니까 7C4랑 똑같다는 얘긴데 진짜 맞는지를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6, 5, 4를 3, 2, 1로 나누면 5, 4, 20이죠. 6C4는 6C2니까 6, 5를 2로 나누니까 15겠죠. 7, 6, 5를 3, 2, 1로 나누면은 7, 5, 35입니다. 오, 맞아, 틀려. 이 맞네요. 이 식이 맞다는 거야. 이 식은 진짜 맞아요. 근데 선생님 저 증명해 주셨어요. 증명도 해줬죠. 사실 증명은 뭘 써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복습이 되는 건데 우리 NP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N-R분의 N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R 같은 경우에는 요 N-R팩에 N팩에 여기 R팩을 추가를 한 번 더 나눈 거. 우리가 순환조합에서 이런 구조, 이런 식으로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들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쓴 겁니다. 요걸 쓰면 증명이 또 되죠. 자,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N번째 줄에 R번째, R 플러스 1번째. 잘 봐봐. 여기 봐봐. 자, N번째 줄에 R번째, R 플러스 1번째. 자, 이렇게 우리 파스칼 삼각형 구조에서 봤더니 요 항목과 요 항목을 더한 거는 어디 줄? 그 다음 줄이죠. N 플러스 1번째 줄에 R 플러스 1번째랑 똑같다 라는 셈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큰 형태의 파스칼 삼각형이 있을 때 작은 구조의 파스칼 삼각형이 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4C1은 4C3을 더했더니 5C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아까는 다 줄별로 따로따로 썼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리를 열심히 다 놓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다 났네.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둘을 더하면 얘입니다. 이렇게 둘을 더하면 얘입니다. 이렇게 둘을 더하면 얘입니다. 이 식으로 다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쫙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요. 자, 쌤이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 잘 봐봐.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선생님이 썼다고 칩시다.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건 숫자가 좀 너무 적절치 못하네.
이 정도만 쓸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산해봐 라고 하면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였죠? 바로 전에 그 문제도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더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항목수를 하나씩 다 구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잘 봐. 52랑 53. 이거 더하면 뭐라고? 63. 이거 63이죠? 근데 봐봐. 이렇게 또 더하면 뭐? 70. 74겠죠? 얘에 의해서 이렇게 더하면 또 뭐예요? 85. 85죠? 자, 이렇게 또 더하면 뭐예요? 96. 96이죠? 자, 이렇게 더하면 뭐야? 70. 17이 되는 거야. 그럼 17이면은 13이랑 똑같은 거니까 19, 8을 3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은 정답은 120이다. 자, 이렇게 금방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나와진 이런 어떤 성질류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거 해놓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